안녕하십니까. CJB 뉴스 매거진 7 시작합니다. 도내 18만여 명 학생들의 등교가 본격화되면서 학교 방역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일선 학교마다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육청에서도 지원에 나섰지만 역부족입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 구도심에 자리한 소규모 학교입니다. 전교생이라야 배가 흔 1명. 마지막으로 5, 6학년까지 등교를 마치면서 전교생이 매일 등교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소규모 학교의 경우 열화상 카메라 지원이 안 돼 매일 아침마다 선생님들이 직접 체온계로 전교생의 발열 체크를 해야 합니다. 학교 전체를 통틀어도 고작 21명밖에 안 되는 선생님들이 발열 체크에 수업 준비, 급식 지도까지 밤낮이 따로 없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워낙 아침부터 일찍 오셔서 준비를 해주셨고, 그리고 아이들이 오는 시간도 한꺼번에 많이 몰리지 않고 순차적으로. 실제로 충북교육청은 학생 수 600명 이상인 학교에만 열화상 카메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자 지난달 210대를 추가 보급했지만 이마저도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뜩이나 불안한 학부모들은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 교육청 전화하려고 그랬어. 근데 또 그래도 생명 안전에 있어서는 인원수 관계없이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최고조에 이르자 충북교육청에서도 방역활동 지원에 나섰습니다. 교육청 등에서 도내 희망학교에 한해 100여 명의 교직원들을 보내 발열 체크와 급식 지도 등을 돕기로 한 겁니다. 아침에 발열 체크를 하는 인원이 보통 이런 소규모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한 서너 명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도교육청에 있는 담당 부서들에게 배당을 해서. 하지만 이마저도 이달 말까지만 제공되는 한시적인 지원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선생님들이 언제까지 방역의 최일선에서 학생들을 지도해 나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21대 국회가 출범한 지 열흘가량이 흘렀습니다. 충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의정활동의 방향을 짐작할 수 있는 1호 법안들을 속속 내놓고 있는데요. 주로 지역구와 관련이 높은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청주 상당의 정정순 의원이 발의한 1호 법안은 소상공인 지원법입니다. 부가가치세 감면 기준을 연매출 8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여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공약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청주 서원의 이장섭 의원 역시 도심공원 지키기 공약을 1호 법안으로 내놨습니다. 국가가 지자체 도심공원 취득 비용을 최대 70% 보조하고 토지 매수를 위해 발행한 채권 상환 기간을 최대 30년까지 연장해 지자체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거의 중요한 쉼터 또 도시 합화 기능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도시공원을 지키는 것들이 지역구 개헌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종배 통합당 의원은 지역인재 채용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일부 공공기관이 시행 중인 지역인재 의무 채용을 지역 공공기관과 기업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 3건을 한꺼번에 발의했습니다. 청주 흥덕 도종환 의원은 아예 채용 비율을 명시했습니다. 권고에 머물고 있는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을 35% 이상 의무화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동남사군 박덕흠 의원은 농업인 기초연금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농가당 매월 최소 10만 원 이상의 현금이나 지역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의 농민 버전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보존하기 위해서 농업인들의 자발적 공익적 가치 보존에 대한 그런 당연한 권리 대가인 가칭 농업인들의 기초연금제 이걸 추진한 거죠. 엄태영 의원은 중부권 글로벌 관광도시 조성에 대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정부와 충청북도가 제천 단양 일대를 글로벌 관광지로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대부분 불법 주차로 인한 사각지대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물론 운전자들이 각별히 조심할 일이지만 그보다 앞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차는 반드시 근절하면 좋겠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불법 주차한 차량 사이로 어린이가 튀어나오면서 운행하던 차량과 충돌합니다.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어린이가 일시정지를 무시한 차량에 그대로 부딪힙니다. 모두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차로 인한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제천의 초등학교 앞 2차선 도로입니다.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주황색 실선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차 차량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리가 좁은 데니까 차들이 많이 되죠. 차가 있으니까 사람이 댕기기가 나쁘죠, 아무래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불법 주정차도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천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선언했습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를 주민 신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동시에 2,400여 대에 달하는 도심 방범용 CCTV를 불법 주정차 단속용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학교 주출입구를 포함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를 즉시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전면 시행합니다. 이 초등학교 주변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확대할 계획이었는데 CCTV를 활용하면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고 시설 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주민신고제 확대와 맞춰서 이런 가운데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보행자 교통사고의 60%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각지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코로나19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류가 줄다 보니 갈수록 삭막해져 따스한 정을 느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살맛 나는 세상임을 알려주는 작은 영웅들이 곳곳에 있는데요. 위급한 상황에서 선한 마음으로 이웃을 돕는 시민들의 모습이 블랙박스 영상에 담겨 훈훈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 기자입니다. 혼잡한 아침 출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르신이 자전거에 깔려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호를 받은 차량이 아슬아슬하게 옆을 지나가고 어르신은 다시 일어나 보려 하지만 힘에 부치는지 주저앉고 맙니다. 그때 비상등을 켜고 차를 세운 버스 기사가 자전거를 들어 옮겨주고 어르신을 돕습니다. 아침에 출근길이다 보니 차가 많다 보니까 다른 분들도 아마 도우시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됐을 거예요. 그 기사분이 내리셔갖고 도와주시더라고요. 요새 코로나니 뭐니 팍팍한 상황에도 아침부터 행복했습니다. 코너를 돌던 운전자가 길가에 주저앉은 여성을 발견합니다. 시민들이 그냥 지나치는 상황에서 운전자는 차를 세워 여성에게 다가갔고 다리에 힘이 풀려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다는 여성에게 또 다른 시민은 저혈당이 온 건 아닌지 걱정하며 빵과 우유를 사서 건넵니다. 코로나19로 의심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20여 분간 곁을 지킨 두 시민. 방호복을 입고 도착한 구급대원에게 여성을 인계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히 와서 안심을 시켜주고 그러다 보니 119가 와서 이송하는 거 보고 마음이 좀 흐뭇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접촉에 익숙한 상황이지만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과 손길이 지쳐가는 우리 마음에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폐광 지역인 강원도 정선군이 최근 파격적인 복지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버스 완전 공영제를 도입한 데 이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도 가장 먼저 시작했는데요. 이번엔 강원랜드 배당금을 그대로 지역 주민에게 나눠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원 박성준 기자입니다. 정선군은 강원랜드 주식의 5%를 소유한 3대 주주입니다. 배당금은 매년 100억 원 정도씩 받습니다. 주로 상하수도와 도로와 같은 도시 기반 시설에 투자해 왔는데 이번엔 방향을 바꿨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직접 생기비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랜드 지분에 대한 권리가 정선군이 아닌 주민에게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사회보장제도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상금 성격 이런 쪽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강원랜드가 처음 생겼을 때 이제 주민들한테 지금 주변에 안 좋은 그런 거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같은 걸로. 지원 대상은 군민 전체입니다. 주민 3만 7천여 명에게 매년 20만 원 상당의 생계비를 지역 화폐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연간 예산은 74억 원 정도로 배당금 규모를 볼 때 충분하고 취약계층에겐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정성군은 이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체 재난지원금도 강원랜드 배당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매년 20만 원씩 준다면 그 또한 고령자들이 많은데 큰 도움이 안 되겠어요? 좋아할 겁니다. 정성군은 선거법 등 법률 검토를 거친 뒤 조례를 제정해 강원랜드 배당금 직접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지원 뉴스 박성준입니다. CJB 뉴스 매거진 7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 충북의 날씨 알아봅니다. 박지원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종일 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지난밤 강릉에서는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내일은 이 열기를 식혀줄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내일 퇴근길 무렵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밤이면 충북 전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60mm로 이 비는 목요일 새벽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내일도 외출하실 때 햇볕 차단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충북 전역이 33도 안팎을 보이며 오늘만큼이나 덥겠습니다. 다만 내일 저녁 모처럼 만에 비다운 비가 내리며 이 더위는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이슈와 화제입니다. 제약과 화장품 그리고 의료기기 산업을 일컫는 바이오 헬스 산업은 인구 고령화 시대에 잠재력이 큰 유망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정부 또한 2025년까지 연간 4조 원 이상을 지원해서 3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선언했는데요. 이 바이오 헬스 산업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 충청북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 5월 18일부터 6일간 바이오 코리아 2020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이재영 바이오산업국장과 함께 이 행사와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달에 이제 바이오 코리아 2020 행사가 끝이 났습니다. 한 달이 아직 이제 되진 않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다고 들었는데 벌써 이 바이오 코리아 행사가 15회째를 맞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어떤 행사인가요? 바이오 산업은 일단 미래 유망 산업이기도 하지만 네. 우리 건강을 책임져주는 아주 중요한 산업입니다. 우리 충북도에서는 이러한 산업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간파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바이오 산업을 도정의 가장 큰 축으로 육성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브랜드 슬로건도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입니다. 네. 이러한 바이오 산업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알리고 그다음에 선진 기술들의 흐름을 어떻게 하면 반영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서 한 15년 전에 바이오 코리아 행사를 기획을 했고요. 네. 그 행사를 매년 끊이지 않고 해 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개최는 되었지만 올해 개최된 바이오 코리아로 인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바이오 산업에 대한 국제적인 이미지는 굉장히 높아졌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바이오 산업 얘기를 또 많이 들었고요. 네. 제가 앞서서는 바이오 헬스 산업도 얘기를 했는데 네. 바이오 헬스 산업은 이제 제가 제약, 화장품, 의료기기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이오 산업과 바이오 헬스 산업 이게 뭐 약간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지금 바이오 헬스와 바이오 산업이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네네네. 그런데 바이오 산업이 조금 포괄적인 개념이고요. 네. 저희가 바이오 산업을 총괄적으로 나눠보면 그린 바이오와 레드 바이오, 화이트 바이오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거기서 바이오 산업은 그린, 레드, 화이트를 다 총칭하는 얘기고요. 네. 지금 바이오 헬스라고 지칭하신 부분은 바이오 우리 건강에 관련된 네. 그 산업을 얘기하는 그린 바이오. 그린 바이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더 헷갈려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더 큰 개념이고 그렇습니다. 그 안에 이제 바이오 헬스, 건강에 관련된 게 바이오 헬스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제 바이오 코리아 행사가 이제 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행사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어떻게 진행된 건가요? 지금 그 오프라인으로 개최했을 때는 일단 사람들이 와야지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이번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올 수 없기 때문에 가상 전시 공간을 만들어서 어떻게 꾸밀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가상 공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관심이 없으면 굉장히 저희들한테 아주 불이익한 행사로
개최가 될 것 같아서 그 가상 전시를 여러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일단 홍보 전시관도 똑같이 우리 꾸며봤습니다. 가상 전시로 해서 콘텐츠를 넣어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그다음에 제품, 기타 노하우를 다 담아서 홍보 가상 전시 공간에 끌어들였고요. 그다음에 우리 인베스트 페어라고 해서 기업 투자 설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가상 전시 화상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또 우리 청년들이 관심이 많은 일자리 관련돼서도 우리 잡 페어도 그 가상 공간으로 해서 했고요. 특히나 또 이번에는 컨퍼런스를 몇 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그 가상 공간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상당히 호평이 있었습니다. 오프라인은 아예 없이 오직 그냥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된 그렇습니다. 거네요. 모든 게 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온라인으로 이 행사를 개최를 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을 때 내리기까지 얼마나 걱정이 많았을까 싶어요. 예, 저희들 고민이 가장 컸었던 것은 과연 이 온라인으로 했을 때 사람들의 관심이 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보통은 병행해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까지 익숙했던 것은 오프라인으로 그 대면해서 하는 행사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했을 경우에 과연 이런 겁니다. 내가 여기 가지 않고 볼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에 또 관심만 없다면 아주 완전히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와 다르게 전개되는 수도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바이오와 IT를 접목한 그런 기술적 노하우가 상당히 많이 축적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분야를 IT와 접목해서 그 가상 공간에 녹여내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콘텐츠 면에서는. 또 하나는 외국에 있는 석학들이나 아니면 기업들을 끌어들이는 문제가 있는데 이분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 있게 참여를 했고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만족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 사태를 겪으면서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거는 또 좋은 점이 있네 이렇게 살면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행사도 이번에 온라인으로 처음 개최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니까 이런 점은 괜찮네라고 생각했던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 우려했던 거와는 달리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시차가 완전히 틀립니다. 그런데 24시간 언제든 불러내서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자기가 필요한 시간대에 들어가서 접속만 하면 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있고 또 자기들이 주장할 수 있는 바도 충분히 주장할 수 있고 또 어느 공간에서는 1대1로 직접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며졌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대면 행사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서로 합니다. 소통과 교류가 활발했겠네요. 그렇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반응은 어땠나요? 일단 처음에는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는데 첫날 개막하고 나서는 12,000명 이상이 접속을 했습니다. 너무 저희들이 급격하게 접속을 하다 보니까 서버가 다운되는 그런 현상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려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도 당황을 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폐어 같은 경우에 구직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을 했었는데 이 자폐어라는 것이 일단 가상 공간에서 충분하게 설명이 되고 그다음에 본인이 필요한 거는 다시 또 재차 볼 수 있는 이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내용면으로 조금 짚어보면요.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주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컨퍼런스라고 들었습니다. 컨퍼런스가 이제 국내외 여러 가지 바이오 전문가들이 발표하고 또 토론하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좀 소개해줄 만한 의견들 어떤 의견들이 좀 공유가 됐을까요? 일단 저희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잡은 섹션 중에 특이한 것은 우리 첨단 신약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연구 개발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세계적인 흐름을 저희가 캐치해서 알려줄까라는데 좀 특별히 코로나 관련돼서 특별 세션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시의적절했고요. 그다음에 백신 같은 분야에서는 우리 국제 백신 연구소의 제롬킨 박사가 직접 나와서 향후 앞으로 전개될 백신의 방향이나 아니면 미래 기술의 어떤 흐름 이런 것을 아주 정확히 알려준
그런 섹션이 돼서 굉장히 좋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직접 종사하는 분들이 나오셔서 해외 속학들도 직접 얘기를 해주고 또 일부에서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궁금한 것을 또 해소시켜주는 그런 네. 게 있었습니다. 네. 특히 또 뭐 우리 마롬 빅슨 뉴욕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요즘 관심이 있는 전자약이 있습니다. 우리 전자약? 예, 그렇습니다. 그건 뭔가요? 저희들이 약은 일단 합성이나 화학 이런 걸로 먹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뭐 칩 같은 걸 이렇게 삽입을 해서 몸에다가 거기서 이제 작용을 하면 약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군요. 전자약 같은 것도 소개를 해주는 그게 이제 막 개발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알약을 먹는 게 아니라 아니고 그거를 몸에 삽입하면 네, 그렇습니다. 굳이 안 먹어도 계속 이렇게 뭔가 반응을 주면은 뭔가 약처럼 이렇게 몸에 이렇게 병을 고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희들은 상당히 고통스럽게 하지만 네. 그 신약 개발을 이제까지 뭐 여러 군데서 시도를 해봤지만 뭐 5군데 정도에서만 이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뇌신경 쪽에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에 이런 것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그 신약 개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도 좀 발표하는 그런 컨퍼런스가 되었습니다. 네. 자, 이제 코로나19 뭐 특별 세션뿐만 아니라 아까 전자약, 또 알츠하이머 등등 여러 이제 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세션들의 어떤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또 교류가 이루어졌고요. 이제 행사에는 뭐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많이 참여했잖아요. 네. 기업들이 함께 모여서 또 서로 정보 교류하고 또 소통하면서 그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있다라는 건 어떤 좀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일단 이번에 저희들이 가상 공간을 마련하면서 걱정했었던 것이 기업들이 참여가 어떨까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글로벌 회사인 화이자 또는 길리어드 사이언스, 네. 그다음에 글락스 스미스 클라인, 또 우리나라의 셀트리온 이런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자기들 기업도 홍보해주고 또 발표도 해주고 이런 것을 했습니다. 네. 이 기업들이 만약에 저희들이 대면 행사로 했으면 올 수 없는 기업들입니다. 이게 가상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고요. 네. 또 그런 기업들이 우리 온라인 파빌리온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제까지 제품을 개발했던 노하우 또 제품에 대한 성능 이런 것을 자세하게 홍보를 함에 따라 이것은 뭐 그냥 한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관심 있는 사람들은 계속 재생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효과가 또 있었고요. 그래서 기업들은 홍보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또 하나는 우리 인베스트 페어 투자 설명회도 가상으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 200개 넘는 기업들이 투자 설명회에 참여를 해서 바이어들하고 상담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자페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50명을 이번에 채용 목표로 했었는데 한 750명 이상 이력서를 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은 가상 공간에서 폐허가 됐기 때문에 일단 정식 면접은 회사에 가서 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과연 기업들이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취업을 원하는 또 분들이 얼마나 참여할 것인가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는 많은 성과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앞으로 뭐 계속해서 바이오 코리아 행사가 진행이 될 텐데 이 온라인 행사에서 이제 경험했던 그런 장점들을 살려서 계속 행사를 좀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네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이제 내년도 행사는 저희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장점을 취합해서. 그렇습니다. 네. 대면 행사로 해서 효과가 있는 건 대면 행사로 하고 네. 대면 행사보다는 온라인이 더 장점이 있는 게 있습니다. 시차와 공간을 우리가 구애 없이 할 수 있는 행사들은 그쪽으로 진행을 시켜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2020 바이오 코리아 행사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충청북도 이재영 바이오산업국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CJB 뉴스 매거진 7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로 이어집니다.